그래서 일단 폴리페놀 함량이 되게 중요한데 쿠팡 이런 데서 보면은 뭐 건강한 올리브오일 이러면서 되게 폴리페놀 함량을 강조한 것도 좀 있어요.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. 엄마 보여드릴게요. 사기친 애들이 있거든. 이걸 교묘하게 확대하는 척하면서 가려놨잖아요. 실제로 이런 시험 성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약간 조작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. 어머니 그 올리브오일이 막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럼 어떤 올리브오일을 골라야 되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요? 그러니까는 유튜브에서 얼핏 들었는데 저온으로 해가지고 짜는 게 좋다. 고온으로 짜는 거는 안 좋다. 아 맞아 그렇게 그것도 맞지. 듣긴 했어. 특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긴 해요. 솔직히 말하면 막 아무거나 사면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거나 뭐 별로 효과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올리브오일을 고르는 법도 말씀을 드리고 내가 먹고 있는 올리브오일도 엄마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 일단 올리브오일을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이 전에 브라이언 존슨 얘기했었죠. 기억나시죠? 그 미국의 기업가인데 자기 몸에다가 건강을 위해서 1년에 막 2~30억씩 쓰고 돈 많이 쓴 사람? 자기 아들 피를 뽑아가지고서는 자기 몸에 수요를 해서 막 건강해지려고 그 사람이 올리브오일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대충 보여드리면 이 영상에서 올리브오일이 노화 방지를 위한 자기 1위 음식이다. 근데 이거를 자기가 어떤 기준으로 골라 먹는지를 설명을 해준 영상이에요. 이 사람이 아까 2~30억 쓴다 했잖아요. 고용하고 있는 의사만 10명이 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사람을 좀 믿어요. 왜냐면은 어쨌든 돈을 많이 쓰면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의사 막 한 분, 두 분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볼 수 있어도 10명이서 그냥 돈 20억씩 들이면서 맨날 이것만 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올리브오일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첫 번째가 폴리페놀 함량이에요. 이 폴리페놀 알아요? 언뜻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죠. 이게 뭐냐면은 이 올리브오일이 몸에 좋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큰 이유가 이 폴리페놀 때문이에요. 이게 식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에요. 그래서 비타민 C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염증도 낮춰주고 이런 게 다 이 폴리페놀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당연히 많을수록 좋겠죠. 그래서 이 브라이언 존스는 1kg당 최소 400mg 이상의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야 몸에 좋다. 그래서 그런 올리브오일만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이게 이 올리브오일에 따라서 사실 이 폴리페놀 함량이 달라요. 약간 뭐 우리도 수박을 먹어도 품종에 따라서 더 달달한 수박이 있고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더 달달한 수박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리페놀 함량이 다 다른데 그러면 그 올리브 자체 열매 자체 폴리페놀 함량이 다른 건가? 그쵸. 올리브의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 다르고 올리브 품종이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. 뭐 피쿠알, 아르베키나, 뭐 코라티나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올리브 오일 그 열매도 한 종류가 아니었구나. 그렇지. 우리도 약간 뭐 수박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. 막 올리브는 그래서 스페인산이 좋다. 뭐 스페인산이나 아무래도 뭐 스페인, 이탈리아 이런 전통적인 지역 산들이 유럽은 올리브오일도 원래 맨날 먹던 사람들이니까 뭐 그리스, 이탈리아, 스페인 이런 데까지 좀 선호를 하는 거죠. 엄마 말대로 사실 산지도 중요하긴 해요. 꼭 스페인만 좋은 건 아니고. 그래서 일단 폴리페놀 함량이 되게 중요한데 쿠팡 이런 데서 보면은 뭐 건강한 올리브오일 이러면서 되게 폴리페놀 함량을 강조한 것도 좀 있어요.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, 엄마. 내가 보여드릴게요. 사기친 애들이 있거든. 이거 한번 봐봐요.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? 폴리페놀 몇 밀리그램이라 돼 있어요? 1988mg인 건가? 그쵸.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쵸. 이렇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이제 네이버인데 폴리페놀 2000mg이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저게 왜 양이 많아서 쓴 건데 뭐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. 왜? 왜냐면은 자 일단은 요거 보면은 보세요. 지금 이게 시험 성적서잖아요. 이 시험 성적서에 폴리페놀 함량이 나오는 칸에 어떻게 돼 있어? 가려놨지. 그래서 사실 여기 리절트에 함량 수치가 나야 되는데 이걸 교묘하게 확대하는 척하면서 가려놨잖아요. 그러면서 막 폴리페놀 리절트가 2000이다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.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실제로 이런 시험 성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약간 조작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. 왜냐면 이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 함량이 보통 1kg당 작게는 100ml에서 높게는 한 600에서 700ml까지예요. 아무리 높아도. 생각해보세요. 막 수박이나 귤을 사는데 달달한 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 탕후루처럼 달아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아니 근데 저렇게 사기로 써놓는데 안 걸리는 건가? 사실은 건강보조식품도 그렇고 사기친 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안 걸려? 안 걸리는 경우가 많지. 왜냐면 뭐 누가 막 잘 모르기도 하고. 아까 신고를 안 하니까 그치. 그냥 주는 신고를 거구나. 해도 그냥 식약처 이런 데서
이거 문제 있으니까 바꾸세요 하면 잠깐 바꿨다가 다시 또 원래대로 사기치는 걸로 바꿔서 올리고 막 이러기도 해서 좀 사기치는 게 많아요 사실. 그래서 이렇게 막 2000ml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600mg 정도까지는 오케이인 것 같아요. 한 600에서 700mg까지는. 근데 갑자기 막 뭐 800, 900, 1000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난 그런 건 안 먹는다. 일단 첫 번째. 무조건 숫자가 높다고 좋아하지 말고. 그치. 그러면은 한 500에서 600. 몇 그램당? 킬로그램당. 아, 1kg당? 1kg당 500에서 600mg 이상 정도면 좋은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올레산 함량이에요. 아, 올레산. 올레산 들어본 적 있어요? 처음 들어봤는데. 처음 들어봤어요? 올레산은 처음이네. 그 위고비는 알죠, 엄마? 다이어트야. 아, 요새 또 위고비가. 위고비가 엄청 유행. 근데 막 그러잖아요. 올리브 오일 먹으면 위고비 효과가 있다.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?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. 그게 왜냐면 이 올리브 오일 안에 있는 올레산이라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포만감을 불러일으키는 뇌의 호르몬을 나오게 해요. 이게 위고비의 효과랑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다. 그래서 사실 올리브 오일 다이어트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. 이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고 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조절해주고 좀 뭐 심혈관 질환에도 좀 예방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 할 때 포만감도 올려주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좀 좋은 성분인데 브라이언 존슨은 이래서 이 올레산 함량이 72% 이상인 올리브 오일만 먹는다고 해요. 72%. 그치, 72% 이상. 보통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 함량이 한 60%에서 80% 사이예요. 품종 따라 조금씩 달라요. 근데 자기는 72% 이상만 먹는다.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알긴 힘든 게 그냥 폴리페놀 함량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써놓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시험 성적서에도 있고. 근데 올레산 함량이 써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그래서 품종 위주로 좀 보게 되는데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피쿠알 품종이나 아니면 코라티나 품종이 올레산 함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. 그러면 그거 우리가 물건 구매할 때 그런 품종도 써 그치. 있나? 품종은 써 있어요. 보통 제일 많이 유통되는 게 아르베키나 피쿠알이고 그러다가 좀 고급 품종이라고 막 코라티나 이런 것도 요새는 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아르베키나는 조금 난 비추다. 그게 올레산 함량이 좀 비교적 낮아.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기억하기가 어렵네. 그치. 그러면 내가 밑에다가 써놓기도 할 거고 한번 보내드릴게요. 카톡으로. 피쿠알, 아니면 코라티나. 코라티나. 예. 논문에서 본 건데 여긴 피쿠알은 지금 안 써져 있는데 코라티나가 이렇게 돼 있죠. 올레익 액시드로 돼 있죠. 올레산이니까 영어로. 그치. 영어로 올레익 애시드가 올레산이에요. 이게 코라티나가 80으로 지금 품종들 중에 되게 높은 편이죠. 그럼 이게 다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건가? 이거는 해외 논문이니까 영어로 써 있지. 우리나라 거는 그치. 올레산으로 써 있겠지? 그치. 한국에서는 올레산. 근데 엄마가 그래? 뭐 쿠팡에서 보긴 힘들죠.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알아? 그래서 올레산 함량은 직접 모르고 품종만 알 수 있다. 품종만 보라는 얘기야? 품종만 보라는 거예요. 그게 좀 애매하네. 네,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뭐 우리가 막 그걸 뭐 하나하나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여기도 보시면 코라티나 같은 게 제일 높다고 나와 있고 아르베키나는 비교적 좀 낮죠. 76 정도로. 그래서 뭐 피쿠알이나 코라티나 먹는 게 좋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. 한국에서 유통되는 품종 중에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산도. 이거 뭐 다들 알잖아요. 그 막 산도가 낮을수록 좋은 올리브 오일 있다. 이런 건 알죠, 엄마도. 산도도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. 산도가 뭐냐면 산화됐다고 하잖아요. 얼마나 산화가 안 되고 신선하냐 이 뜻이에요. 산화됐다는. 그치. 산도가 높으면 산화된 정도. 산화된 정도가 높은 거지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.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.8% 이하로 찍혀야지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인증을 해줘요. 근데 브라이언 존슨은 0.3% 미만의 올리브 오일만 먹는다고 한다. 그리고 사실 이게 당연히 더 낮을수록 좋겠죠. 뭐 실제로 한 0.1%짜리는 꽤 있어요. 꽤 있고 내가 먹는 것도 실제로 0.1%짜리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 존슨이 보는 게 이 과산화 물가. 이것도 사실 산도랑 좀 비슷한 건데 이 기름이 산패가 얼마나 됐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과산화잖아요. 산패가 많이 됐을 때 어떤 물질이 생긴다. 그래서 이 물질이 얼마나 생겼느냐 그거를 알려주는 건데 이게 킬로그램당 9 MEQ 이하. 그래서 이런 게 신선한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이거 뭐 숫자를 다 외워놔. 어렵지. 외워놨든지 어디 적어놔야 되겠구만. 네, 이거는 내가 좀 정리를 해서 밑에다가 붙여 놓을게요.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추가로 보는 게 뭐냐면 보관이나 운송 방식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맞아. 그 보관은 유리병에 놓고 유리병도 그 짙은 유리 색깔. 맞아. 짙은 색깔. 그게 맞아요. 밝은 유리병은 햇빛 들어가지고 맞아. 산화가 잘 된다. 나도 맞아. 그 얘기는 들었어. 맞아요. 그래서
짙은 갈색 유리병이거나 아니면 아예 뭐 자외선 차단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이런 게 좋고 유리병이 좋아요.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름이랑 분자가 부딪히면은 뭐 혹시나 모르지만 약간 융합이 되면서 좀 새어나올 수도 그리고 있고. 너무 많은 양을 한 병에 너무 많은 양을 사지 말라고. 맞아요. 하고. 1kg짜리는 좀 비추 그래서. 한 500ml짜리 정도 맞아. 아니면 250이나 500ml. 근데 사실 250짜리 또 단가가 좀 비싸서 난 부담돼서 250은 쓰다 보면 너무 맞아, 덩치 써서 맞아. 나도 조금 500까지는 괜찮은 거 500짜리가 좋아요. 그래서 엄마가 말한 것처럼 이런 뭐 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사실 나는 운송을 할 때 유럽에서 운송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막 배 타고 온단 말이에요, 대부분. 그럼 배 타고 오면은 이게 사실 이렇게 돌아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적도를 지나요. 뜨거워지겠네. 그냥 물론 뭐 냉장 창고 같은 거를 쓰긴 하니까 적도 지나간다고 막 열이 막 20도, 30도 올라가지는 잘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일단 오래 걸리고 좀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. 이왕이면 나는 그래서 항공운송한 게 좋더라. 근데 그 항공운송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? 사실 그것도 근데 그런 항공운송 같은 거 한 애들은 써놔요 또. 아유 그럼 뭐 그거 올리브유 하나 사는데 진짜 볼 게 너무 많네. 머리 아프네. 사실 머리가 아파. 머리가 그러니까. 아파.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쓰는지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이제 난 요걸 쓰고 있어. 그래서 사실 이거 전에는 딴 걸 좀 썼었어요. 딴 거를 썼는데 딴 걸 못 썼냐면은 피쿠알 단일 품종으로 그걸 쓰다가 내가 이제 막 검색하다가 얘를 발견을 했는데 얘가 좋더라고. 얘는 원산지가 어디야? 얘는 일단 이탈리아야. 아 이탈리아. 이탈리아. 그리고 보면 품종은 뭐야? 품종이야 코라티나. 코라티나. 여기 보면 써 있어요 코라티나라고 아. 이렇게. 그래서 코라티나 단일 품종인 거고 테라디 바리라고 써 있잖아요. 이탈리아의 바리 지역에서만 만들었다는 거야. 그래서 얘는 좀 그게 좀 마음에 들고 여기 보면 여기 다 써져 있죠. 항공으로 수입했습니다. 아 써있구나. 네, 써 있어.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보면 좀 믿을 수 있는 거지 나도. 난 이거 처음 들었네. 네.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배로 온 거는 이런 게 안 써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써있나? 배로 온 거는 뭐 그냥 따로 안 써 있어. 그치. 표시를 안 하겠지? 그치. 내가 굳이 약간 뭐 나는 성적이 안 좋습니다. 이런 거 쓰기 싫으니까 안 써 있지. 그리고 내가 그 쿠팡에서 산 건데 보면은 여기에 폴리페놀 함량도 시험 성적서를 다 이렇게 숫자 보이게 해주고 604mg이더라고요. 산도도 0.11이고 과산화물도 3.5라서 아까 그 브라이언 존슨이 얘기한 것보다 더 낮고 이래서 그거 믿을만한 건가? 근데 이게 이 케미 서비스라고 한 데가 사실 시험 성적서에도 이 어느 검사 테스트 기관에서 했는지가 써져 있으면 좋은데 여기 이렇게 정확히 제3자 기관에서 써놓고 하니까 이게 유럽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인증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나도 검색 좀 해보니까. 그래서 얘가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. 그리고 또 사실 얘 좀 마음에 들었던 게 항공운송도 있는데 아까 엄마 말했듯이 냉압착보다 더 좋은 냉추출로 했대 얘네는. 아 이것도 뭐 어떻게 다른 거지? 그러니까 냉압착은 말 그대로 압착해서 압착을 눌러서 하는 건데 냉추출은 원심분리기란 데에 넣어서 아예 추출을 하는 거래요. 그래서 이게 더 최신 기술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짜면은 그동안에도 공기에 노출이 되니까 산화가 될 수 있는데 더 빨리 추출하니까 산화가 훨씬 덜 된다는 거지.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마 산도가 0.1밖에 안 나오겠죠.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거는 보면은 병 입구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. 그러네. 그래서 얘가 다시 못 공기 넣어. 안 들어가게. 공기도 안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안 들어가.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새 유럽에 한번 가짜 올리브오일 파동이 있었어요. 본 적 있어요? 막 그 내용? 아니 본적 그렇진 없어요? 않은데. 네. 그러니까 속이려는 그 맞아. 병은 병만 바꿔가지고 그치, 속일 그치. 수도 있겠네.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믿을만 하잖아.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짜 올리브오일 걱정도 좀 덜한 것 같고 이래서 얘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. 한번 먹어나 볼래요? 엄마 생으로 먹어본 적 있어요? 있긴 있지. 집에도 다 그치. 올리브유 사다 놓은 거 있어. 근데 이게 사실은 매콤하다 그래야 되나? 목 넘길 때 목이 좀 따끔하다 그래야 되나? 그렇던데? 이게 원래 폴리페놀 함량이 높거나 막 그러면은 좀 따끔하다고 해. 아 그래? 예,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럼 내가 산 산도가 것도- 낮으면은. 내가 산 것도 좋은 건가 보다. 그럼. 근데 그게 사실은 품종 따라 약간 다르고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. 어때요? 맞아. 아우. 따끔따끔하네. 아 웃겨. 나는 이 맛을 왜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. 아니 기름인데 왜 이렇게 칼칼하냐? 아우. 그 정도인가? 맛있다. 아니 나도 그때 이제 오이 먹으면 안 좋다 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양배추를 살짝 쪄 먹거든. 양배추를 채 썰어서 살짝 쪄가지고 거기다 올리브유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양배추가 달짝지근하잖아. 맛있겠다. 딱 봐도 왜냐면은 그게 약간 양배추 절임 같은 느낌이니까. 절임은 아니고 살짝 아. 데쳐가지고 부들부들한 거지. 생으로 아. 데친 거. 불에다가 찜기에다 데쳐. 어머 그거 너무 좋은 게 양배추 같은 게 십자가 채소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생으로 먹는 것보다 그리고 네가 그때 그랬잖아. 생 맞아. 야채보다는 그것도 찌는 그렇고 양배추는 애초에 십자가 채소 안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몸에 되게 좋다는 성분인데
폴리페놀 중 하나예요. 그게 한 3분에서 5분 사이 쪘을 때 최대화가 된다고 해요. 오케이, 저 되게 좋은 레시피네. 나도 좀 해봐야겠다. 해봐봐. 어차피 나는 사실 아침에 웬만하면 올리브오일 먹거든요. 오케이, 일단 알았어요, 어머니. 그러면은 일단 어머니 뭐 레시피까지 잘 한번 소개해 주셨고, 어머니가.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고 뭐 더 궁금한 거나 막 이런 거 있어요? 궁금한 거는 뭐 하여튼 올리브유도 너무 많은 제품이 나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글씨가 너무 깨알만 해. 아, 그러니까 쿠팡 들어가면 하면은 쿠팡이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거 설명 자체가 너무 글씨가 깨알만 하고 물론 확대해서 봐도 되긴 하는데 주로 그러면은 성분표만 일단 보면 되나? 성분표만 보면 되고 사실은 주저리 써있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설명 같은 게 너무 많잖아.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앞에다 다 써놔요. 사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맨 앞에다 거의 써놔. 왜냐면 그렇잖아요. 자기들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러면 맨 앞에 산도, 폴리페놀, 그치. 과산화물 그리고 운송 방법이랑 운송 방법. 그리고 병 생긴 거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안 써 있다면 일단 패스해야 되겠네. 약간 그렇지. 왜냐면 사실 자기들이 자랑할 거만 앞에 쓰는데 안 써놓으면은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숫자가 이상한 것들은 걸러야 된다. 너무 높게 그치. 쓰지. 폴리페놀이 막 뭐 1000, 과하게. 2000, 막 700 이상, 막 800 이상 이러면 품종을 보고 품종 그 피쿠알이랑 코라티나. 네, 피쿠알이랑 코라티나. 키읔이랑 키읔만 생각하면 돼. 피읍이랑 키읔 좋다. 네, 피읍이랑 키읔. 응. 거의 그 둘 중 하나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. 오케이. 사실은 뭐 또 중요한 게 언제 수확을 했냐,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언제? 그러니까 근데 사실- 이게 주로 봄, 여름에 수확하나? 보통 유럽에서는 겨울에 수확을 해요. 겨울에? 네. 유럽에선 겨울에 어머, 수확을 해. 어머, 일단 그럼 그 정도로 하고 오늘 영상 이렇게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번에 어머니가 올리브오일 못 쓰냐고 좀 궁금해하셔서 이번에 올리브오일 제가 먹는 것도 한번 소개해보고 했어요. 어머니 뭐 마지막 한마디 뭐 구독자분들께. 좋은 올리브유 잘 골라서 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웃겨. 예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먹고 있는 올리브오일 그 구매 링크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을까봐 해서 밑에다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뭐 필요하신 분들은 봐보세요. 네, 감사해요.